대표님이 듣고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리고 강의할 것까지는 없고요. 아니 저는 지금 메타리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저기 계신 민기 팀장님하고는 거의 한 12년? 2년이에요. 원래 저는 콜센터에서 시작을 했고 교육생명에서 거기서 한 거의 4년? 콜센터에서 이제 콜로 원래 중심을 통해서 그래서 한 4년 하다가 이제 동양생명에서 교차 하나생명 끼고 한 3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와서 지금 내년 3월이면 이제 지혜인 5년 차 되거든요. 그래서 총 한 12년 정도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도 대표님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얘기할 거 그냥 제가 강의할 것까지 사실 되게 민망하고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들어가지고 민망하고 그냥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GA 보면서 가장 큰 고민한 게 사실은 DB거든요. DB 고민인데 처음 오자마자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이번 달에 어떻게 계약하지 막 이런 거 고객이 없으니까 원래 제가 그 전에 바로 동양생명에서 있었는데 동양생명은 DB를 주거든요. 800건을 줘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40건씩 채워줘요. 근데 거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고객 소개받고 막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를 하게 됐어요. 제가 몇 건을. 근데 경유가 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해주긴 했는데 수수료가 나한테 제대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 생기면 나한테 법적인 문제가 클 수 있잖아요. 난 잘해주려고 한 건데 저 같은 경우. 근데 그런 고민한 찰나에 지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DB가 없어지잖아요. 예. 자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이 가장 컸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혜 올 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좋은 조건에 오셨겠지만 저는 DB 10개 받고 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지상 다 포기하고 그걸 챙겨준 것도 없었고 전 여기 생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 원래 그 동양에 있던 선배이긴 한데 그분 한 10수년 됐던 분인데 따라서 가긴 했거든요. 그분이 먼저 정치하고 그래서 DB 10개 받고 그 조건으로 그냥 갔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그 가자마자 소개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냥 기존 고객으로. 그리고 DB 10개 같은 거에서도 한 6건을 계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객한테서도 소개가 계속 나와요. 거기서 한 3분 정도가 키맨처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4년 이 3월 달 때면 지금 5년 차거든요, 지혜에서. 근데 그때 DB 10건 받은 거랑 그다음에 중간에 잠깐 막 DB 저희 지점장이 주신 건데 4만 원에 21건을 21건인가 20건인가 주셨던 게 있어요. 거기서는 많이 하진 못했어요. 하진 못했는데 그때 DB 그거 4만 원 산 거 빼고는 DB를 사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올해 시점에 사실 전체 그 업적을 따지면 수익은 매해마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에서도 DB 안 쓰고 일한 사람이 아마 저랑 한 분이 더 계시거든요. 원래 삼성생명에서 명의이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밖에 없어요, 사실. DB를 안 쓰는 게 전혀 안 쓰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운이 좋았다. 정도밖에 진짜 정말로. 왜냐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실력이 좋아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이게 좀 운이 좋았나? 이런 생각이 더 들 때가 있어요. 원래 신입일 때는 내가 이제 잘 알아가고 뭔가 잘하니까 오늘 내가 설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이 나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잘해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이제 고객들이 어떤 좋게 봐준다는 의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한 브랜드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험 분야는 이렇게 남들 앞에 서면은 열심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차를 사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딜러에게 살까를 고민했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났다 보면 가격이 특별히 싸거나 하진 않은데 이 사람한테 신뢰가 갈 때가 있어요. 좀 더 주더라도 이 사람한테 해야겠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한 태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그 영업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어느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교보생명 다닐 때는요 한 4년 가까이 일했는데 제가 집이 의정부예요. 의정부에서 그 사무실 명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번을 갈아타요. 경전철 1호선, 4호선 이렇게 타서 명동까지 내려서 그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대각선으로 이제 BMW 빌딩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막 진짜 완전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에서 맨날 타고 다니면서도 출퇴근 힘들다 이 생각보다 오늘 어떻게 계약하지? 내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객 만나러 가는 게 되게 설레요. 계약을 떠나서. 또 저 스스로에게 암시할 때 계약 생각 안 해요. 그냥 친구 한 명 사귀러 간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왜 그러냐면 제가 저 자신한테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우리 팀장님들 영업하는 그 패턴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자기 할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영업에 관련.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객한테도 전달될 때 뭐랄까 자기 하고 싶은 생각 중심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대면해 보시면 너무 저보다 저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 우리가 보험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통 탕상 공론하면 저도 막 원수사 많이 이제 두 분들 교보생명도 그렇고 동양생명도 그렇고 원수사라서 가면 이제 제가 잘 안 될 때는 저도 이게 가이드를 좀 받고 싶어서 지점장님도 있고 막 하지만 대부분 영업을 안 뛰는 분들은 이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보험 내용에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말하는 순간에도 고객은 자기의 뭐 과거사도 얘기하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도 얘기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흐름에 대한 그 어떤 그 분위기에 대한 걸 전혀 빠진 상태에서 보험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간 사람은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고객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저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앞으로도 만나게 될 건데 다 포인트는 자기가 해준 게 최고라고 설명을 하고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도 흔들리는 거죠. 아무 기준이 없는 고객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왜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다시 보험 재가입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을 되풀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고객과의 관계 이해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큰 비중으로 그 고객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보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뭐랄까 해소하고 싶은 부분이 무언지를 먼저 내가 생각을 해주고 그걸 바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그 자체를 영업으로만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답은 아니고. 근데 정답을 찾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저도 배우고 있고. 근데 그 가장 키포인트가 고객 그걸 찾아내는 그 상대방 간에 이제 그 교류에서 이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하는 이 설계사의 태도, 말투, 그다음에 생각,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정장을 입고 다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만의 철학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정장을 차부자 입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를 되게 대우해 준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끔하게 차려와서 커피까지 사주면서 커피숍에 같이 앉아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겠다는 생각보다도 그 순간 갑자기 내가 뭔가 해줘야 되나 도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옷도 가능하면 이렇게 대충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세미 식으로 왜냐면 상대방도 저를 쉽게 대할 수 있도록 편하게 그러니까 그래야 좀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생각을 좀 저는 컨셉을 제 개인적으로 되게 잡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커피숍을 가도 제가 커피를 사드리거든요. 근데 사드리는데 보통 이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살 때 대부분은 부담을 가져 고객도 얻어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전 가면 제가 실제로 사지만 고객한테는 고객님 드시고 싶으면 드시라고
저도 고객 때문에 얻어 먹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지원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사는 거니까 맘 편히 드시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그 고객 입장에서는 또 좀 오픈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따로 하지 않고 그런 거 작은 거 하나가 이 사람 마음을 열고 시작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앉았을 때도 편하게 이 사람이 편하게 자기가 궁금한 거에 집중할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이 분위기, 이런 노력 자체에 저는 신경 많이 쏟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그 어떻게 보면 뉘앙스,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 저는 뉘앙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너 밥 먹었어? 이거보다 뭐 식사하셨어요? 뭔가 이제 이 사람을 대우해주는 듯한 발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예를 들어서 팀원한테 저는 이제 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식사하셨어요? 그냥 나이는 제가 위지만 나이가 어린 분에게 이제 그렇게 대우해지면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고객을 대할 때 내 말에 대한 태도나 뉘앙스가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그냥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저를 대우해준 원래 저보다 지점장이 있었어요. 제가 쫓아가요. 그분이 저를 항상 그렇게 대해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도 그걸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늘 상투적으로 듣던 얘기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영업적인 내용 무슨 CI가 어쩌고 변액이 어쩌고 뭐 보장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담아내는 이 내 말이라는 그릇 안에 이 태도가 담겨있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말하면서 고객이 신뢰를 갖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저는 가장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고객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이해해주고 있다. 근데 그게 어디서 표현되냐면 고객 입장에서 또 상대적으로 자기 얘기를 다 풀어요. 보험이랑 관련 없는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뭐 이렇게 살았고 그러다 보험을 하게 됐고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왜냐면 개인사를 말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끼리도 말은 친구지만 누구에게 나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 앞에서는 힘들겠다 했지만 뒤에 가서는 누가 이랬대. 예. 저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되게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고객과의 소통 안에 담아내는 게 엄청 중요한 영업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 사실 내가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영업 계약이 안 나왔다고 해도 예를 들어 저 소개는 받지만 막 울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막 다 하거든요. 왜냐면 가족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가면 계약을 못 하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걸로 보면 사실은 좀 낙담이 되죠. 사실 사람인들은.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냥 집에서 멍 때리고 그냥 자요. 그냥 멍 때리고 자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 그러다 이게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그때의 모습이 약간 제가 지켜보던 3인칭 시점으로 고객과 저에게 이 모습이 분위기랑 그때 다 떠올려져요. 떠올려지면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어떤 태도로 말했지? 제일 떠오르는 게 태도가 제 태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지? 막 그러다 보면 이 얘기 하지 말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았어요. 제 마음과 다르게 조급함이 표현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영어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들을 좀 그 순간순간에 수정해가는 다음에 이걸 좀 조심하게 기억해둔다.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보험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팔고 있구나. 나란 사람을 팔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로운 신입 팀장님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상투적이라고 느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 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하셨던 분들은 저도 여기 와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대부분 자기 경험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상투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한다 이렇게 들 수 있는데 근데 받아들이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다른 데 가서 제가 고객 입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내 심리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거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입들이 오면 가장 많이 어필을 하고 사실 상품 소개나 이런 거는
공부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마치 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뭐 묻었나 보는 것처럼. 그래서 딱 봐, 내가 누가 봐도 깨끗한 얼굴로 좋은 모습으로 이 상대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보여지는 내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계약이 안 된 고객들은 그러니까 보통은 연락 안 하더라고요, 팀원들이. 근데 저는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 부담 갖지 않게 그냥 안부 전화만 물어요. 이미 만났던 고객들 잘 지내시죠? 그 고객들이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셨던 일은 잘 되셨어요? 뭐 이렇게 아주 가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써요. 저기 뭐지? 건강검진권. 5만 원에 뭐 상급 초음파, 위내시경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고객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저희는 뭐 이제 그 수면 내시경 비용만 내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연계하면 그걸 활용해서 고객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혹시 건강검진 우리 받으셨어요? 이게 무료로 검진 해드릴 수 있는 티오가 나와서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시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고민해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으면서 근데 고객의 마음을 살 수 있고 또 고객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써주네. 우리가 보통 1대 다수다 보니까 고객을 여러 명을 커버해야 될 때는 힘들어,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고객은 우리 입장을 몰라요. 그리고 고객도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한테 설령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연락할 때는 미안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바쁠까 봐. 그런데 제가 먼저 선수를 치거든요. 고객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고. 이런 일 때문에 바쁜 거니까 고객님 자리를 지금 다른 분이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편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저는 컨셉 자체가 뭐랄까 이게 상대방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쉬운 사람 컨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그 전문적인 용어보다 그 사람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그런 고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분한테 먼저 제가 그분이 불편해할 수 있는 얘기 먼저 얘기 꺼내죠.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좀 채취하려면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만 시작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객에 대한 파악이나 생각을 좀 내가 집중해서 들을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도 뭐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영업의 목적은 계약을 얻어내는 거지만 계약을 얻는 방법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보험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가 떠오르고 그러려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명목동인데 아마 팀장님 아실 거예요. 명목동인데 거기 명목동 동네의 보험을 되게 많이 소개받은 게 있어요. 진짜로 엄청나게. 근데 그게 스토리가 약간 있는 게 그분 따님이 성수동에서 학원을 해요. 제 아는 지인과 영수학원을 해요. 따님은 수학을 가르치고 제 지인은 영어를 가르치고 둘이가 차린 거예요. 조그맣게 학원. 근데 저는 가서 제가 원래 전공이 컴퓨터공학이거든요. 컴퓨터만 했던 사람이라 거기 컴퓨터 설계 이게 해주고 컴퓨터 맞춰주고 이렇게 도와주러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한 6년이 돼요. 근데 보험 얘기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보험의 보자도 꺼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냥 저 지인이 이 오빠 보험해. 근데 와서 맨날 컴퓨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가끔씩 오면 뭐 치킨 사다 주고 치킨 하나 먹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 부모님도 와서 잠깐 도와주러 온 거예요. 자기 딸이 학원이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네, 한 4년 지났나? 보험 얘기를 딱 꺼냈는데 그 어머님이 요즘 간병이 유행이잖아요. 간병과 막 얘기하다가 원래는 자기 친구분한테만 하시다가 교회에서 하는. 근데 갑자기 좀 믿음이 좀 그래서 보험 얘기하다가 그때 그분 보험해. 보험한다고? 근데 제가 보험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히려 좋게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어머니가 제처럼 자기 거 하다가 보장 분석을 제가 하게 됐죠. 간병보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딴 게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아무 보험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예, 보험은 효율인데. 그래서 저는 보통 고객 만나면 거의 3, 4시간 쓰거든요. 보통. 예, 일부러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면 아침에 미팅 하나, 오후면 오후 미팅 하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미팅 하나만 잡아요. 지역할 때는. 그냥 마음 편히 시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차도 개인 차를 타거든요. 항상 부산을 가로 제가 운전하고. 왜냐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니까 대중교통하면 마음이 촉박하잖아요. 그냥 피곤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올라올 때 휴게소에서 차 안에서 자고 이렇게 해요. 저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좀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분한테도 가면 새벽에 나와요. 집에 가면 밤 아버지 한 7시 오거든요. 조그만 용달차로 타오나? 그걸로 용달을 해서 거의 명절날 빼고는 360일 일하신다고요. 엄청 근면하세요. 아버님 이제 70세 넘으셨는데 아직도 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되게 화목하고 그런 집안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막 저 5시에 만났는데 다음날 새벽 1시쯤에 나와요. 거기 가면. 근데 어머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자기 여동생 바로 근처에 또 살아요. 데리고 와서 야 감정보험 빨리 해. 이렇게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고 그다음 가다가 길가에 또 거기 유치처럼 마치 와 막 이 친구가 이분이 그 선생님이죠. 명함 맞추시고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5팀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가요. 네, 다음 주에 화요일날 또 가요. 작년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게 너무 중요하구나. 사람이라는 게 물론 필요하지만 사람을 못 믿어서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또 당할까 봐 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욕심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욕심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객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 고객들도 무슨 꼭 선물을 보내고 이런 것보다 관심 가져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이든 계약이 있든 없든 안부전화, 가벼운 안부전화. 잘 지내시죠? 네, 그 사람 일에 대한 관심. 또 뭐 커피숍 하는 사람이면 연락하지 말고 지나가면서 커피 사주고 하는 거죠. 장사하는 집에 무조건 지나가면서 뭐라도 사주고 지나가는 거죠. 가볍게를 얻어먹지 않아요 절대. 예, 그렇게 막 주고 싶으면 저 어머니한테 혼난다고 저희 어머니가 어디 장사하는 집을 꼭 사주라고 밖에서 얻어먹더라고. 그런 얘기 하면서 그냥 또 사주면 고객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 분석하고 사무실에 앉아있고 이런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저는 팀원들한테도 그 얘기 하는 게 DB 살 돈으로 기존 고객에 밥 한 번 사주면 되리라고. 그래서 얼굴 한 번 더 보라고. 이게 밥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객 얼굴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게 2번이건 3번이건 그분들이 보험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에 나누다가 나올 때마다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DB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도 내 차랑 만들고 기분 좋게 나도 쉬고. 저도 사실은 고객 만날 때 쉬거든요. 사적인 얘기를 회사에서 못해요. 솔직히 팀원들한테. 그 안에는 또 제가 나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뭐 누군가는 저보고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나약한 모습 보이면 사람 이상의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있어요. 스스로가. 같지 않게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좋게 받아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누군가는 사람을 하찮게 생각해버린 그 하나의 이슈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 오히려 사적인 얘기를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고객을 만나면 고객도 저한테 하듯이 저도 고객한테 그냥 어느새 그 얘기하는 과정에 친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때 저를 보험에 관해서 저를 찾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집중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뭐 가볍게는 티타임이라도 우리 얼굴 면접을 했는데 얼굴이 한번 보이시죠? 어떻게 그래서 가서 보험 얘기는 절대 안 꺼내요. 그냥 순수하게 그분 얘기 거의 들어드리고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하고 그분한테 그분이 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나 이런 거 물어봐 주면 반짝이잖아요.
보고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저도 컨텐츠 보험 얘기보다도 제가 원래 좋아했던 분야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고객 입장에서 고객 관심 갖고 좋아하는 일이나 또 하려고 하는 일에 질문이나 이런 걸 해주면 내가 아는 척하기보다 아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물어봐주고 호응해주면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환경이 되고 그게 영업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저는 추천하는 편이고 그렇게 물론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증권 전달을 꼭 하신다고 네. 하시는데 네. 저는 증권 지자를 꼭 얼굴 보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저 사수가 있어요. 이거 사적인 얘기지만 좀 여기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 그분도 메가에 있어요. 연봉은 1억이 넘는데요. 지금 현재 평균 연봉이 1억 넘는데 DB 사서 하는데 DB 사서 하는데 이분이 원래 제 사수예요. 제가 사회에서 만난 동생인데 보험을 먼저 시작했어요. 원래 그 하이마트에서 9년 연속 서울에서 서울 강동구청이 원래 그쪽 하이마트 하나 있거든요. 9년 연속 판매 왕이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영업을 엄청 잘해요. 이분이 먼저 교부생명 콜센터 가서 일을 시작했고 제가 그 후에 이제 부탁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부탁이라는 표현을 왜 했냐면 제가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 무역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이 금융업 쪽이 특히 보험 쪽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쉽진 않겠지만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직업군 급여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금융권이 가장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보험. 그래서 이거 해봐야겠다. 무슨 일이나 할 마음은 있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람도 배우고 제 자신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좀 되긴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을 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전 아직 저 결혼을 안 했거든요. 못한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못했는데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면 처자식은 먹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먹는 거야 뭐 아무 데나 노가다 떠도 되고 뭐 어디 일을 해도 되고 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 직업이나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일반 직종 들어가면 회사에서는 이미 나이도 작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긴 그렇고 이런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이걸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들여놨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본 거죠. 너 보험한다면 나도 해보면 안 돼? 했더니 친구가 오지 말아요. 왜? 그러니까 형님 내가 하이마트에서 9년 정도 판매왕도 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 영업에 대해서는 도가 텄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콜센터에 왔더니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자기가 3개월 동안 맨날 울면서 퇴근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 친구가 관리자가 된 상태였어요. 영업을 너무 잘했죠. 그래서 저한테 오지 말라 그래서 한 생각 더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야 너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하다가 제가 돈 못 벌어주니까 한 3개월만 내가 배우게 해달라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 영업에 대해서는 훨씬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최근이에요. 한 2달 전인가 저랑 연락을 하게 됐는데 형님 DB 어떻게 써요? 이랬더니 DB 안 쓰는데 안 쓴다고요? 어떻게 해요? 소개해 주시니까 가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소개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도 몰라. 나 소개시켜달라는 말 안 해. 민망하잖아.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어떻게 해? 막 이랬더니 이 친구는 제가 얼마 받는지도 알고 하니까. 근데 소개로만 한다니까 의아할 거 아니에요. 자기 DB 써서 주뚱말뚱 한다는데. 그래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했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형님 진짜로 나는 영업 진짜 성실하게 하고 막 여러 얘기를 막 했어요. 사이에. 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증권도 진짜 열심히 이게 깔끔하게 잘 막 준비해가지고 뭐 안에 뭐 바인더에 뭐 놓고 막 해가지고 우편으로 딱딱딱 보내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편으로 보낸다니 제가 딱 꽂힌 거예요. 나 다른 경우는 모르겠고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 했더니 그게 뭔데? 아니 왜 증권을 우편으로 보내? 사람을 한 번 더 보면 그게 진짜 좋은 건데 했더니 그럼 형님은 부산이면 부산도 가지고 가요? 아니 당연하지. 고개를 보는 게 DB 하나 얻는 거랑 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이랑 티타임 갖고 뭐 이런 거 밥 사 먹는. 근데 증권 절단할 때는 가장 좋은 명분이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계약을 했더라도 밥 한 끼 먹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고객 입장에서 전혀 쉬울 줄 몰라. 이사람 되잖아요. 또 보험 얘기할까? 아니 뭐 계약하라 뭐 이렇게 고객은 부담 가질 수 있는데 증권은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이거 증권 좀 전달해 드리는데 시간 좀 되세요?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고 싶다고. 왜냐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면 고객은 당연히 예스 하죠 당연히. 그래서 가면 또 금방 오나요? 또 이제 3-4시간 거의 다 쓰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얘기 사는 얘기 밥도 먹고 그럼 또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데 이걸 너무 터부시해요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계약할 때는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증권 줄 때는 아 귀찮은 얘가 보내야 되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걸 신경 안 쓰고 또는 증권조차 전달 안 한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고객은 항상 저한테 연락 와요. 보험 청구도 저는 앱 쓰라고 안 하거든요. 제가 귀찮지만 저 손을 무조건 통과하게 만들어요. 제가 청구해줄 테니까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생명사 우리 그거 없잖아요. 뭐 팩스 정해진 거 없잖아요. 그러면 다 그때 전화해서 모바일 팩스 받고 막 하잖아요. 가전 팩스. 근데 저는 제가 우편으로 보내줄지라도 사진 찍으라고 해요. 우편으로 그냥 고객한테 팩스 받아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주세요. 저는 그냥 우체국 가서 제가 보내요. 그냥 사진 찍어서 서류로 우편. 그럼 제가 송달료도 제가 내고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잡다한 일을 불편한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근데 그걸 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과 나는 계속 가까워지는 거죠. 이미 계약은 끝났지만 이 사람 다음 뒤에는 친구도 있고 다른 가족도 있잖아요. 이 친구가 잠재적인 내 D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데 대부분 이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내영 팀장님하고도 오래 일했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그건 이제 증권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지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은 무조건 만나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 만나듯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커피 한번 사주고 밥 한번 사주고 그게 DB 사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값어치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아깝지 않겠어요. 제가 오히려 찾아가서 어떤 때는 키맨 같은 경우는 모셔다가 밥도 맛있는 거 따로 사드리고 상품 갈 때 상품도 뭐 크지 않게 너무 크면 또 고객은 그걸 쉽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끔 저 생일날까 잘 안 챙겨요. 왜냐하면 챙기면 계속 챙겨야 되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챙기는 어떤 명절 때 그것도 나눠요. 구정팀, 추석팀. 근데 한 번 해야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큰 돈 아니에요. 막 저는 2-3만 원 사이에 과일이나 이런 걸 보내거든요.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올려내니까 작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팀, 구정팀 나가서 보내고. 근데 그게는 우리 내 입장에서는 큰 돈 드리고 보내는 건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 계속 일하고 있구나. 또는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거 신경 되게 많이 쓰고요. 제가 대표님이 그런 걸 되게 잘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지만. 그냥 큰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너 아직 생각하고 있고 너 뒤에 내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 연락해. 약간 이런 암묵적 그런 것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싶더라고요. 상품은 좀 어때요? 요새 뭐 제일 관심이 있거나 주력 상품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요즘은 컨셉이 운전자 보험 적점 상품으로 운전자 보험 이제 변호사 선생님이 막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점으로 해서 뭐 운전자 보험도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인데 운전자 보험 하면서 다른 상품도 같이 보게 만드는 상담하면서 그걸 많이 주력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유행을 따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실 이게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좀 작년에 한 2억 4천, 올해는 한 8천만 원 정도 고객한테
지급받게 해줬어요. 근데 그게 다 1년이 가장 오래된 게 3년 지난 거고 다 최근 거예요. 최근 계약. 다 리뉴얼한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실 고객한테도 이거 말씀드리는 내용이 똑같이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되는데 저렇게 그 고객 만나면 고객 앞에 기준이라는 걸 꼭 세워줘요. 네가 선택해. 근데 선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보험만 유일하게 고객 손에 안 잡혀요. 권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고객이 납득을 하잖아요. 보험을 되게 가치 있게 느낀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3-4시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실비랑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장황하게 해요. 그 실비에 대해서 알아, 의료보험 역할에 대해서 알아. 그러다 보면 산정특례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최대한 쉽게, 하지만 엄청 중요하게. 고객이 이렇게 뭔가 그 레이어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 포맷이 보이죠. 내가 무슨 어떤 생각으로 이걸 보험을 접근해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보험은 너무나 좋은 건 맞지만 다 구색을 맞추기에는 한도 끝도 없다. 그 정도 낼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알뜰하게 하는 방법은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통 이제 진단금 하고 뭐 암 같은 경우 진단금이랑 기본 항암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쉽지만 금액이 크게 받을 수 있는 거 중심으로 해줘요. 진단금 좀 비싸니까 또 그거에 고민하시는 분은 항암으로 대체하는 거죠. 한 단계라도 덜 이제 조건들이 있는 거 중심으로 그 인식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수술비나 이런 거를 잘 안 넣어요. 고객한테 인식시켜요. 수술비 이건 있으면 너무 좋은 건 맞는데 그만큼 1순위로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만큼 보험을 가져가요. 그 돈이면 차라리 여길 더 진단금 이쪽에 더 치중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뭐 가이드를 이렇게 해드리는 게 선택을 고객한테 던져놓고 저는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전산을 그냥 오픈해줘요. 그래서 고르시죠. 상품 하나 펴도 특이하게 엄청 많잖아요. 이거 다 하실 거냐? 못한다고. 근데 여기서 저도 같은 돈을 하더라도 뭔가 더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10만 원이라는 돈을 써야 된다고 하면 이걸로 뭘 할 때 가장 나에게 알차게 되냐. 남들이 뭐 골절당했다 해서 100만 원, 200만 원도 받아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보험이 얼마 되는지 내가 본 적 없고. 둘째는 골절해서 많이 탔지만 만약 암 진단 받았다. 나는 1억을 타는데 이 친구는 3천만 원을 탔어. 근데 골절은 없어도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있으면 좋지. 근데 없다고 어렵지 않지 않냐. 실비랑 의료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암이라는 건 완전 비급의 상품, 핵심 치료가 비급이 아닙니다. 그때는 1,000만 원이 돈이 아니다. 접근할 때 이게 없으면 한테 힘들까? 이 고민을 꼭 하시라고. 그러면 답은 보인다. 보험을 뭘 먼저 해야 될지. 이걸 해주면 고객 스스로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거 보다 보면 또 전산을 같이 보다 보면 이건 또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해요, 옵션을. 설명을 해주면 뭐 질병 후유장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고객이 스스로 나 이거 좀 늘려줘. 없던 돈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영업적으로 접근할까 봐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가리는 부분이 좀 오픈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도 마음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더 하고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부분을 막 한다기보다 그냥 종신 같은 경우는 좀 말단이 하는 편이에요. 상속 증여라든가 아니면 예금성 상품 대용으로 보장성 상품 해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뭐 세무적으로. 사람들은 사람 중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당연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저축성 상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저축성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혜택을 세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있다. 반대로 하면 이만큼 내가 벌었다고 생각해도 기본 이자를 합쳤을 때 얼마나 큰 혜택이 누릴 이걸 역으로 설명하면 근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설명 건강보험이 안 된 상태에서 저축성 상품 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건 하마쯤 날릴 수도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고객도 그 관점 때문에 좀 약간 보험을 보는 게 시야가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정 상품이라기보다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 최적화해 주려고 좀 많이 애쓰는 편이에요. 정해진 건 없는 한 달에 올해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네. 평균 건수는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제가 많이 했을 때는 40건
30건 넘을 때고 보통은 20건 전후로 했던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2, 30건 정도. 네. 그 중에 소개에 의해서 나오는 건이 얼마나 돼요? 그게 소개예요. 다? 네, 전번 다? 네, 네. 제가 그 후로 소개로만 했어요. 기존 고객의 소개. DB를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고객들이 다 전국구예요? 네. 부산, 네. 광주. 네. 근데 저는 지방에서 오면 되게 좋더라고요. 지방.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피로도가 너무 많아요. 의심도 많고.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소개 받았지만 되게 경계적인 모습이 되게 많아요. 소개는 받았으나 내일 어제도 소개받은 분이 하는데 내일 오후에 가거든요. 실립인데. 근데 그분도 소개 자기 친구라고 소개 받았는데도 말투는 딱 들으면 벌써 경계가 가득한. 되게 약간 쌀쌀하고. 근데 막상 만나면 또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 정도. 네. 뭐 고객 관리라든가 고객을 대한 태도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슨 고액 계약을 크게 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죠. 근데 사실은 GA에서는 뭐 여러 가지 특색이 있겠지만 가장 지향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질문 한번 해보시죠.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건 정도 하시는데 네. 평균 보험료가 어느 정도 하실까요? 평균 제가 첫 해는 평균 제가 첫해 GA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첫 달은 130만 원, 뭐 180만 원. 그 다음 해는 그 다음 달은 거의 없어. 제가 퐁당퐁당했어요. 근데 연평균은 130만 원 정도 했었고 작년에는 150. 그러니까 금액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봉으로는 한 5천씩은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이게 너무 달라서. 근데 그걸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은 이제 뭐 종신을 넣을 부분도 있고, 근데 종신 비율은 거의 없어요. 다 건강보험으로 보험료로 탄탄하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막 20 얼마씩 또 짜집게 해서 퍼즐 맞추지.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 보험료가 크고 작고 편차는 있는데 제가 그걸로 계약을 막 했던 이게 집착해서 사는 편은 아니라서 평균적으로 선택하시면 저 그거 없어요. 저 사실 프로모션 안 봐요. 사실은 안 보고 그 전산을 많이 만지는 편이거든요. 매니저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여기 얼마까지 되면 저는 그냥 뿌려요. 지금은 제일 처음에는 제가 전산 익힐 겸 해가지고 전 보험사를 다 비교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시스템의 연계책이나 이걸 제가 익숙해진 한 시대부터는 매니저한테 그냥 뿌려버려요. 괜찮은 제가 느꼈을 때 괜찮았다는 회사를 뿌려서 설계 달라고. 그 다음에 얘가 수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핵심되는 담보 보고 여기가 더 싸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계 조건에 맞춰서 줄여보는 거죠.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 편입니다. 매니저님들 활용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로비도 많이 해요. 점심 사드리고 막. 왜냐면 이게 실수도 하고 하는데 매니저님한테 전 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급할 때는 막 주말에 엄청 잘해주거든요. 본인들이 먼저 해줘요, 그냥. 난 민망한데도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잘 하다 보니까 팀원들한테도 좀 더 저희 팀에 신경 많이 써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같이 일하는 실수하면 하는 말 안 해요, 가능하면. 내일도 봐야 되고 모레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했다 해서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괜찮다고 해주는 편이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사실 영업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오전 시간에 자기 영업 포기하고 또 팀원들도 있으신데 포기하고 이렇게 강의하시기 쉽지 않은데 큰 걸음 해주신 우리 김민정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이 없으셨는데 고생하셨어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잠깐만 제가 마무리하고 네. 요거 잠깐 먼저 설명드릴게요. 주문을 많이 안 해주셔갖고
여기 좀 봐봐요. 요 조그만 기스 요게 걸려 있는 거 저거는 한 10만 원이 좀 넘나 봐요. 이거는 조그만 건데 가정에 걸어놓기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사장님이 주문하고 본인이 직접 찾아오셨어. 샘플 좀 보여달라 해서 이게 얼마? 한살잡으세요. 미안해. 네, 미안해요. 이게 얼마나 그랬지? 돈으로만 5만 원. 5만 원? 원래는 얼마짜리? 8만 원. 원래 8만 원 5만 원에 준 거고 얘는 이도 똑같아요. 그것도 8만 원인데 5만 원. 어? 이것도 맞아요? 얼마? 5만 원? 그냥 5만 원? 오터 이런 데 돈 사면은 훨씬 더 싸네. 여기 뭐. 순회동에 있는 거니까 손 공임이 들어가서 이거 다 손으로 뭐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인건비가 좀 들어가나 봐요. 요거 포인세티아 큰 화분에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하나씩도 이렇게 하나 봐. 이게 8,000원? 이게 하나에 8,000원인데 얼마에 샀다고요? 5천 원 샀어요. 이게 포장까지 다 해갖고 이거 한 5,000원? 그러니까 고객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쓰신다고 개인적으로 사신 거야. 달력이랑 주려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르무통 신발 2개가 나갔습니다. 10건 달성하신 분이 2분이 나왔고 현재 도전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문자님이 6건 현재 돼 있으신 것 같고 레영님이 5건, 선영님이 12건, 8건 남았네. 네. 8건 했습니다. 8건 남았네. 하여튼간 도전을 좀 해주십사 네.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계약 내용에 보시면 건수가 뭐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뭐 한 20건은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 오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래요? 이렇게 난리 나는 날이 어딨어? 그래 뭐 하여튼간 은행이나 건수나 그 와중에 지금 나오지도 않는 동남이언니까지 계약했더만 복남이도 그러니까. 꺼냈어. 제가 유령이 막 제가 계약도 어제 아침에 사실 복남님한테 전화를 했어. 아니 실적 아침에 딱 수고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제가 모르잖아. 오늘 무슨 계약을 했는지 다음 날이 돼야지 아는데 전화를 했더니 뭐 한참 만에 받아. 뭐 목소리 제대로 안 나오고 너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운전자 보험을 하신 거야. 그래서 운전자 보험 이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몇 건 뭐 더 할 얼굴이나 좀 보자. 그러니까 얼굴이나 좀. 뭐 하여튼간 뭐 그럴 정도로 무려 몇 개월을 쉬었어요 지금 한 6개월을 쉬고 계신 분도 관심을 가지는 운전자 보험이에요. 일단 운전자 보험 회사별로 민기님이 그 좋은 정보를 주셔서 회사별로 다음 주부터 뭐 DB생명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 또 3천만 원 또 뭐 연계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삼성화재가 다음 주 15일부터 5천만 원? 아니 뭐라 그랬지? 뭐 하여튼간 그리고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1,500원이 오더라고요. 상해 사망 5천만 원 고정부가예요. 그런 디메리트들이 계속 들어올 거란 얘기지. 그리고 삼성화재는 3만 원이 돼야 된대. 운전자 보면 현재 뭐 만 원대 미만도 가능한데 보통 10,000원짜리 정도 많이 팔잖아요. 근데 3만 원이 되면 좀 부담을 느낄 만한 고객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석주가 어제 연락이 왔는데 강석주 상무님께서 삼성화재가 깃발을 먼저 꽂았다. 다른 회사들도 이거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지금 연말까지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조항들이 주차 단위로 확확 바뀔 것 같다. 그게 현재 회사 분위기다. 이런 거 꼭 좀 전달을 좀 해달라라고 어제 장문에 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현대해상은 딱 공개했어. 뭐 현대해상은 뭘 공개했어? 현대해상하고 삼성화재만 12월까지. 네네네. 그렇다고? 왜 두 회사는 무조건 공개했어요. 아 그래? 하여튼간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립니다. 저 눈을 좀 봐보세요. 여기 세미나만 나오면 아니요. 꼭 좀 초대가 좀 될 수 있도록 현재 저도 어제 뭐 부탁을 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왔어요. 그냥 가볍게 식사를 함께 하러 오시죠. 뭐 해서 한 2분 정도 초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오늘 꼭 좀 초대가 좀 될 수 있도록 고객분들하고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실은 오늘 우리 민영지점장을 초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수 영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얘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인이 없어요.
근데 최근 5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영업 패턴이 지금 다 어디에 몰려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 상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자주 만난다.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저기 증권을 왜 전달한대요? 한번 만나려고 사실은 전달하는 거야. 그 증권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핵심은 소개인 것 같다. 제가 뭐 괜히 뭐 라면 사고 뭐 이거 왜 하겠어요? 조금 더 소개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소개 부탁 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기님도 어제 농협선보 2건 아직 코드가 안 나와서 하여튼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실결은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일단 하여튼 뭐 단일권으로 이거는 내일 정도 시간이 되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해갖고 원래 법인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개인 계약으로 바뀌어서 120만 원짜리 3건 자녀 3명한테 대표를 만나서 오늘 또 그 대표님하고 또 어디 창구 방문하셔서 연금 지급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한 360만 원 체결을 하신 7년 납으로 체결하셨어요. 우리 미나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운전자보험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예정 이율 때문에 여러분 환급률 줄어들고 뭐 이런 이슈들도 지금 복합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가 얼마 했냐면 손보 150, 생보 660, 800 좀 넘게 했는데 1월 달에 오픈한 이래로 한 11개 정도의 제일 많이 한 업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인 것 같고 일단 12월 달에 조금 더 분발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도와줘야지 또. 이거 추가 주문하실 분 소개? 빨리 얘기해 빨리. 빨리 얘기해요. 3개. 뭘 세 개야? 근데 지원 만 원 해주시면 3만 원이에요. 알고? 다 좀. 4만 원, 4만 원. 아니 미용실을 이걸 줄까? 아니 집에 가려면 이거 들고 가기가 사나워. 어떻게 들고 왔어요? 저거 있잖아요, 쇼핑백. 그거 좀 주제 아 이걸 조그만 거 줄까? 걔는 이거 가게가 틀렸어. 리스를 줄까 걔는? 이거 빼달라 놓으라고? 이것도 뭐가 좀 하나 내일은?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때. 이거 쇼핑백이 없는 것 같은데. 대표님 저 이거 하나 저 주문하고 싶은데 하나.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리스 주문해 봤어, 나 봤어. 틀렸어 이거 잡았어? 거기 아니야. 정확하게 거기 내가 하나. 그다음에 3개. 그러면 4개 하나네. 4개 하나. 리스가 리스 얘를 뭐라 그래요? 그냥 화병? 이거는 그냥 이거는 리스 화병.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김선영 3개. 대표님이 얘기했는데 3개. 그다음에 언니 하나. 하나 김자님이 하나. 김선영 3개. 날라갔어. 아이고 힘들어. 보험 2개 3개 날라갔어. 이 하나. 시간에 여기 앉았어. 그다음에 미나님이 아까 뭐 한다 그랬지? 미나님, 뭐하니? 미나님 잠깐만. 화병을 한다 그랬나? 화병을 한다 그랬어요? 리스를 한다 그랬어요? 화병, 리스. 리스 3개? 2개? 2개, 3개? 3개? 이거 하나 먹어. 왜 하나 있어? 그러면 리스 4개, 화병 하나를 주는 거네. 제 먹기로 됐어. 됐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2개 하나.